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백두대간의 네. 대관령 네. 대관령을 좀 건너가 봤어요. 평창을 거쳐서 네, 네. 강릉 쪽으로 넘어갔는데 기억나시나요? 대관? 네. 대령 혹은 대령. 대관이어야 되는데 네. 견말로 네, 그렇게 대관령이 만들었다고 되었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또 령과 고개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두대간 좀 마지막 부분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아, 선생님 이제 대관령까지 우리가 했기 예, 때문에 예. 그 사실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저는 그 진부령 진부령. 그 넘어가면 바로 그 고성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 금강산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예. 제가 거기 금강산 콘도라고 있는데 저 고성- 거기 네. 옛날에 아주 비싸게 회원권을 샀다가 그래요. 그때 네. 돈으로 그래요. 지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네. 저 우리가 오늘은 선생님 그래서 대관령에서 대관령에서 이제 네. 조금 그 근처에 이제 네. 전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거야. 아, 예. 근데 우리가 그 설악산이나 이제 그쪽 좀 가면은 조금 그 동쪽으로 해서 동북 쪽으로 올라가면 고성이라고 하는 데가 네네. 우리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는 제일 북쪽 고을이라.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거기에 제가 금강산 콘도라고 그렇죠. 그래서 콘도 네, 콘도. 콘도를 제가 그 네. 이제 고성 중에서도 그쪽에 이제 더 잘 알려진 간성이라고. 간성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죠. 네네네. 그리고 그쪽에 가면은 저기가 북쪽 땅이래, 네. 이북 땅이래 뭐 하고서 보고들도 네. 오고 그러고요. 네네네. 그래서 김일성 별장과 맞습니다. 이승만 별장이 화진포. 함께 있는 곳, 예. 이런 곳까지 보는 데죠. 네. 우리가 백두대간을 타고 가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 더 그러게. 이상 갈 수가 그게 없어. 아직은. 언제쯤 이제 더 네.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갈 예. 수 있을지. 네. 야,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는 야 그냥 바닷가로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서 화진포 쪽에 나오면 이제 나루터에 가면은 그래도 네네네. 해물이 그득하니 아유,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요. 좀 그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 가면은 그 북한 사람들의 그 말씨가 네. 이 영동 지방을 따라서 저 삼척 지방까지 거의 비슷하게 흘러오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심지어 삼척 사람까지도 그 말투가 배웠다고. 네, 네. 혹시 그렇더라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 아니냐고 이런 그래서 저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연길에 가 보니까 네. 네. 그 동네 이제 우리 제중 동포 조선족 동포들 중에 이제 이쪽 그 삼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말투가 거의 뭐 네. 경상도, 강원도 네. 북쪽 말씨가 다 섞인 그런 네, 말씨를 맞아요. 네.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죠. 네. 이제 그게 언어의 이제 분계선을 이렇게 네. 그려 나가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도별로 이렇게 잘라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산매를 따라서 그려야 돼. 네, 맞아요. 그래야 언어의 분계선이 나와. 네. 영역의 분계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의 동쪽 말, 서쪽 말 다르다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컫는 백두대간 중에서 태백산 쪽에서 지리산 쪽으로 가는 걸 따로 부를 땐 일제식 지명으로 소백산맥이라고 부르잖아. 네, 네. 그거 자체만은요. 예, 예. 근데 소백산맥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는 부르지 말아야 되죠. 백두대간 개념으로 한다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언어의 분리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 네. 그거 따라서 아이고 그쪽으로 위로 넘어가면 해시오 가시오 하는데 네. 그런 게 영남 지방에서 올라가던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괴산 지방하고 문경 지방이 서로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는데 고개 고개 네. 하나를 사이에 세제. 엄청난 말이 네. 그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네. 나는 거예요. 네.
그 호남 지방에서 그 금강 유역에서 차이 네, 나는 네. 거하고 더 심해요. 네. 근데 호남 지방에서는 고개 때문에 충청도하고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네. 강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 때문에 거긴 때문에. 강이고. 네. 예, 그건 바로 금강을 네,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강 북쪽의 말과 남쪽. 금강 남쪽의 네. 말이 달라요. 네. 그 지방으로 얘기를 하면 호소 지방과 호남 지방이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호북이라는 말은 별로 안 써요. 네. 호소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네. 그게 바로 예산, 서산, 뭐 당진 이럴 때가 다 그 호소 지방 아니에요. 여기 사람하고 이렇게 그것만 넘어오면은 이제 호남이 되는데 네. 금강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논산이라는 말하고 예. 그 북쪽에 이제 뭐 황산이라는 말하고 비교하면 엄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누르먹 하다가 그 누렇다는 말 가지고서 황산이 돼버리고 네, 여기서는 논산이 네. 노르먹 하다 논산 놀매 이렇게 가지고서 그 오므린 말씨가 네. 나오고 네. 이 차이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고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제가 이 고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동여제도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동여제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지도니까 예.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대체 이 고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서 고개자를 갖다가 어떻게 붙였을까? 예를 들면 진고개 하면은 어떻게 붙였을까? 이렇게 봤더니 네. 네. 고개를 한자로 쓴 거야. 그거 다 한자로 썼죠. 그냥 고 무슨 가째 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음자를 해서. 아니 한글로 쓴 게 아니니까. 아예 그래서. 그냥. 어. 네. 그러니까 진 그러면 고개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역이 아니고 음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소리 빌기로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동여지도를 그린 그 김종호 자신이 네. 아마 지명 표기를 하는데 굉장히 애먹었던 것 같아요. 그 한글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아 텐데. 그렇게 말이에요. 그때 한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철종 무렵 이 무렵에는 한글 쓰면 되잖아요. 그러게. 근데 그 무렵이 우리가 한글을 제일 안 썼던 때예요. 네. 그 무렵이. 네. 영조 정조 시대도 조금 이제 그 세종대왕 많이 썼죠. 흔적이 좀 어쨌든 약간 뭐, 있었다가 예, 임금들도 쓰고.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네. 별로 이 한자만 가지고 썼지 네. 우리 한글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았. 나중에 이제 말년에 와가지고서 이제 차츰 뭐 최인배 선생이나 이제 주시경 선생 그때 나올 때부터 이제 말이 이제 우리 말을 갖다가 이제 많이 쓰게 된 그런 내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김종호 선생이 그렇게 썼으면 그럼 이런 말을 어떻게 썼을까 하고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찾아본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곰달래라. 곰달래. 네. 곰달래. 이걸 어떻게 썼을까? 곰달래. 그게 한성 오부지도 말고 또 이제 그 서울지도를 그려놓은 그 있어요. 네. 네. 대동지도의 부분지도죠. 네. 거길 보면은 곰 의역을 하면 웅이라고 썼겠죠. 곰웅자.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썼다는 거예요. 음. 곰자가 없는 거야 한자가. 음. 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고 높을 고자 쓰고 소리 음자 써서 고음 두 자로 네. 갈라서 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달자라 통달할 달자 넣고 아. 내자를 이에 내자 넣고 네. 고음 그대로 그 한자대로 읽으면 곰달예. 고음 달래. 네. 아니 빨리 읽으면 곰달래가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호 선생이 네. 곰달래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할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글자들을 갖다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 쓰다 보니까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국자라고 그러거든요. 국자. 네. 근데 그거는 중국에도 없어. 일본에도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만 만들어 쓰는 자야. 그거는 이두식으로 그거 흉내를 내려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방법이 괜찮아 가지고요. 네. 그걸 읽으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썼구나. 네. 네. 내가 저걸 봤어요. 한번 틈새라는 이름을 그 한자로 쓴 걸 봤는데 그 틈자가요. 예. 네. 문문자 있죠. 문문자. 네. 예, 예. 그 문문자 밑에다가 그 글자를 넣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각자도 네, 넣고 네, 이구자 써서 네. 물을 문자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문문자 밑에다가 뭐냐면 말마자를 넣더라고.
아. 그 문에 말이 들어갈 모르겠어요. 문 왜 사이로 하필이면 말을 보는 말을 건가? 많다는 네. 얘기인 것 말을 같은데 맞다는 건가? 네. 문틈으로. 근데 왜 그래서 하필이면 틈이라고 쓴 건가? 틈자를 갖다가 말을 갖다 집어넣었을까? 야, 이런 글자가 다 있어 해가지고 예. 아래 한글 있잖아요. 네. 그 2000년대 이후에 나면은 고자를 갖다가 표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냥 틈자를 해가지고 한자 변환을 시켰다? 그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구나. 신기하잖아요. 네. 뭐 틈자를 그런 써. 글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만든 뭐 글자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림 글자 같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아는 사람만 읽는 거지. 사실 그런 건데 문으로 읽어야 되는 글자인데 그걸 틈으로 그러게요. 읽어야 되는. 네. 문으로 읽거나 마로 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로 읽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않죠. 대개는 이제 맞자를 쓰면은 문자가 그 문자는 원래 부수기 때문에 그걸 읽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원 글자에 맞자를 넣으면 말을 읽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문자 밑에다가 각자를 쓰면 그걸 각으로 읽지 문으로 안 읽거든 우리가. 네. 그렇잖아. 그 똑같이 우리가 거기다 말 맞자를 넣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정호 선생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네. 어쨌든 아까 어. 저기 하셨던 거는 이제 전봉산. 그렇죠. 이제 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쪽에서 왜 내가 이 이름을 조금 연구를 해봤느냐면 네. 아니 점자가 들어간 이름이 우리 국내에 얼마나 있을까 봤더니 별로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흔한 산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글쎄요. 흔하다. 아유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 산 이름이 백운산이에요. 아 백운산 그럴만하네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만 하더라도 7, 8개가 되니까 그게 한자로는 뭐 흰백의 구름운인가요? 똑같아. 그러죠? 다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산이라는 게 다 이렇게 예. 흰 구름에 좀 쌓여 있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는 그런 것보다는 네. 우리말에서 밝을 기본으로 한 게 그렇게 옮겨갔을 가능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밝은산. 되는 거예요. 밝을 갖다가 네. 발. 예 밝은을 갖다가 하자 그러면 운자도 은을 쓸 수가 되게 안 쓰니까 네. 운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음. 이제 백두대간 얘기 때 이제 그 넘어가면은 완전히 이거 영동 이쪽은 영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딱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그 혼인을 하고 양쪽 사람들이 만나는 거 네. 이런 거 있죠. 상견- 떡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네네. 떡을 해가지고서 만나는 네. 걸 뭐라 그래?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상견례 하는 거 말고요. 말고 서로 중간에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 네. 것도 있었나? 네.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제가 결혼 안 해봐가지고. 그런 것까지 막 밝히네. 아, 근데 거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시댁이 아니라 이제 신랑 집이 예. 강릉이고 예. 네. 색시 집이 서울이라고 하면은 네. 대관령 자체 이 자체를 넘기가 힘들고 네. 그러니까 중간쯤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하나 마련하는데 그런 자리가 마을이 생겨요 또 이상하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서 마을이 생기더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떡을 해가지고서 네. 나눠주고 말이지. 그래요. 그러면 나눠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서로 바꿔주고 이제 선물 교환하고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마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반쟁이라고 그럽니다. 반쟁이. 반쟁이? 이 서로 반씩 나눠 가졌다 이거지. 아, 왔다고. 그런 색다른 이름까지도 네. 그 전봉산 근처에 있어요. 아. 이게. 그럼 전봉산 쪽으로 그런 어떤 그 예. 양쪽에서 뭐가 영동, 있었나 영서 쪽에서 봐요. 뭐가 그러니까 있었나 보네요. 이제 양쪽으로 와가지고. 와가지고서 거기서 많이 만나자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강릉 사람하고 서울 사람 만난다는 건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러게요. 딴 나라 사람 그렇게 만나는 거 혼인할 일이 비슷해가지고요. 참 드물었을 텐데. 율곡 이 선생인가요? 네. 이제 네. 그 사임당의 예. 그 두 분이 이제 만났을 때 사임당이 서울에서 강릉으로 친정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대관령을 바로 훌딱 넘지 않았어요. 이 사임당 신시는요. 네. 대관령에서 잠깐 쉬고 거기서 시를 짓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사임당의 그 시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친정에 대한 그런 그리움, 친부모에 대한 그런 애틋함 같은 거 그런 걸 읊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봉산 얘기로 제가 가겠지만은 전봉산에서 점을 봤더니 봉은 알만해요. 봉은 대부분이 대개 이제 봉우리를 해가지고 산으로 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네. 점은 어디서 나왔을까? 봤더니요, 이 우리말에 우리가 지형을 가지고 보면 그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모양이 둥글다, 그렇죠? 네. 뾰족하다, 음. 또 길다, 넓적하다. 넓적하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산이 하나 딱 있는데 저쪽에 둥그렇게 하나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네. 덩어리. 네. 야, 이게 이제 그 생각 어떻게 떠오르면서 덩의 옛날 말을 봤다. 네. 그랬더니 둠어리 둠 이런 게 둠어리. 있는 게 음. 거기에 둠이라는 알맹이가 떨어지는 거야. 둠이라는. 둠. 그래서 이 둠자가 산 이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 둠자를 갖다가 한자로 입힐 수가 없어서 그랬던지 대부분이 둔자로 들어갔어요. 둔. 그런 거뭐 둠이 있어요. 아니라 둔 무슨 대둔산. 대둔산. 네. 예, 이런 식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둔자로 주로 갔어요. 군대가 주둔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전설처럼 이렇게 이제 적어놓긴 하는데 예. 그럼 그 이전에는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나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야? 그 이름 안 불렀겠어? 이렇게 하면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그 다음부터 그 산 이름에 불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임금이 지나가다가 운물에서 물을 마셨어. 네. 운물이 아주 성스러운 운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그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순물, 어수정 이랬죠. 수정. 왜? 어가 임금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자 들어간 이름들이 도로도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이걸 얘기를 하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임금이 지나가서 어수정이랑 저 마셨다고 해서 어수정이라고 어순물 어수정이라고 했다지만은 요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지.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둠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둔자로 이렇게 갔는데 네. 관련 용어를 한번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둠이 이제 덩어리가 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둠하고 그 이렇게 이제 그 덩어리진 쪽의 안쪽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둠안 안쪽? 이렇게 둠안? 가죠. 그렇죠? 네. 둔. 그러면 안. 우리는 둠안 이렇게 되면 연철되면 둠안. 두만이 두만. 돼버리죠. 두만. 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골 둠에도 둠에서 나왔으리라고 보는 거죠. 둠에 둠에가. 요런 말도. 둠의 산골 할때 예, 그런 그렇죠. 거요? 그리고 주먹 있죠, 주먹. 네, 네. 이 주먹 둠. 덩어리 지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네. 그것도 둠에서 둠. 줌. 예, 주먹 둠에서 이렇게. 줌으로 가는 거죠. 아. 억은 사실은 전미산 거예요. 예, 예, 거기서는 그렇죠. 거기에서는 알맹이 말은 둠입니다. 둠 자체예요. 이제 주먹하지만 사실 주먹 그래서 억이죠. 이제 중국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는 연철된 걸 그대로 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내 앞에 지금 컵이 있지만 이 컵의 아가리가 둥글어. 네. 네. 이것도 뭘 닮은 거야. 덩어리는 뭘로 네.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둠을 이제 그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둠은 조금 날카롭게 삐쭉삐쭉 나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둥그렇고 좀 덩어리져 부드럽게 있어서. 덩어리지고 네, 뭉쳐져 있는. 뭉쳐져 있고 네. 그렇죠. 잘 말했네. 그런 걸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한라산 같은 게 뾰족한 봉우리가 아니에요. 네, 네. 한라산 봉우리가. 한라산의 옛말이 뭐냐면 두무악이에요. 아, 두무악. 두무악이에요. 두무악. 그러면 두무악이라는 거기에 뿌리 말은 둠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두무자가 들어간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둠 자체를 가지고서 이게 산 이름에서 퍼져 있다는 자체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지 이런 말 더미. 해요. 더미도 그런 거죠.
이게 덤도 아, 거기서 덤이. 나오죠. 이제 덤. 산더미처럼 덤이. 이렇게 이제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동그라미 그거 생각하면 벌써 tum이 떨어지지 않나요? 금방.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도막 할 때 도막 토막. 어. 네. 그것도 이게 도막. 덩어리하고 관련지지 않아요? 네, 딱 이렇게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뭐가. 네, 네. 그리고 뭐 두몽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우리가 또 새둥우리 이런 것도 다 둥그런 거. 둥어리. 네. 그렇죠. 새둥지. 예. 그러니까 둥지, 둥어리 이런 네, 거 네. 다 둥글둥글하고 또 그것도 뭐 다 뭉쳐져 둠에서 있고. 이렇게 왔을 것이다. 예, 그렇게 와서 이제 이게 같다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땅 이름을 연구하는 그 이유가 요런 게 재미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요런 게 네. 재미있어서. 네. 설악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설악산 부분인데 설악산의 얘기가 지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저는 그걸 부정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항시 1년 뭐 몇 개월만 빼고는 눈이 그렇게 계속 쌓여 있는 산이기 때문에 네. 설악산이다. 설악산이다. 그리고 설악산은 뭐 1년에 뭐 6, 7개월만 빼면 거의 그냥 눈이래요. 네. 그러니까 눈하고 관련 안 지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긴 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저하고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얘기고 어디서 봤더니 본 게 아니고 옛날에 김성기 박사라고 네, 네, 네. 그분이 주장한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이 설악산을 갖다가 살매라고 그랬다고요. 살매. 살매. 예. 살매라고. 그래서 그 살매가 설악산까지 갔다는 얘기를 그분이 주장하신 걸 제가 그 구호수진에서 그걸 들었어요. 살 자체라는 요 말 자체가 또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살 그러지만은 옛말이 살일까요? 옛날에는 발음은 모음의 뭐, 구분이 네, 없었을 그렇지. 네. 시대에는 네. 살이 슬일 수도 있고 설일 솔일 수도 있고 설일 수도 있는 네, 거야.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살이란 말은 대개 보면은 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활기 또는 생동감 네. 또는 기운 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 살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 네. 자체도 네. 그걸로 살, 보는 거예요. 사람. 사람 삶. 또는 네. 삶 네. 요 자체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음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은 슬까지도 가겠죠. 슬. 그래서 슬에서 나온 말 슬기 슬기. 같은 거 네.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사랑스럽다는 말 자체에는 사랑. 사랑스럽다는 말 얼마나 사랑. 예뻐요. 네. 네. 거기에는 살이 2번 들어갔어요. 사랑 자체에도 살이고요. 스럽다도 살 없다예요. 앞다가 그게 그거와 같다 그것처럼 된다가 앞다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스럽다 자체는 그 살과 관계된 말이 거기에 2개가 포함됐다는 사랑. 얘기지. 네. 우리가 뭐뭐스럽다 뭐뭐스럽다 했잖아요. 네, 네. 그거 다 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신성시했겠죠. 사랑.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자를 갖다가 그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런 산을 갖다가 대개는 이제 설자를 노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한 번은 그냥 설악산을 눈만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말자.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문원에 하나 내가 그 적어온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지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설을 살의 음욕으로 봐라 이러는데 네. 살을 어떻게 적으면 아래하자 점을 네, 찍어 가지고서 네, 네. 살자를 썼어요. 네, 네. 그럼 이걸 슬로 들고 살로 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살 자체는 조상들이 높음, 신성함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높음도 이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 우리가 땅 이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산 이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백두대간 얘기를 하면서 차령산맥 얘기를 했죠. 네. 네. 차령이 잊어버렸겠지. 우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술의 차자. 아, 그게 네.
수리제라고 그랬죠. 수리제. 네네네네. 아, 맞죠. 네, 수리제.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수레제를 가지고 네. 그걸 음차다가 촬영을 네, 만들었다고 네, 제가 네. 얘기했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네. 소용이 없어. 금방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예. 되는데. 근데 이제 한 두 번 가면 이제 기억이 돼요 그때는. 네. 그렇죠? 네. 이제 촬영이 사실은 이제 수리제라는 얘기죠. 수리제. 수리의 뿌리 말이 뭘까요? 음, 수리죠. 술. 그렇죠? 네. 술. 예, 예. 연철이 되면 네, 술이고 그렇죠. 예. 그 뿌리 말을 찾으면은 뒤에 음절에 첫 소리를 앞에 앞으로 받침으로 갖다 붙여서 붙여서. 우리가 예, 발음을 예. 하고 보통 내가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술 자체를 얘기해요. 뭐냐? 높음, 네. 머리, 꼭대기. 네. 우리가 네. 정수리 그래요, 하는 정수리 네, 네.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예. 네. 수리 네. 이거 자체는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전봉산 얘기하면서 술자까지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봉산의 전만 가지고 연구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에서 파생된 또는 그거와 관련이 있을 다른 말, 친척말을 다 걷어들여 봐라 이거죠. 네. 그럼 뭐가 거기서 나온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덩어리 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알맹이가 되는 말. 그 알맹이가 되는 말. 네. 저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원시 언어라고 네. 그러죠. 네. 그럼 선생님 전봉산에서는 툼이죠. 점은 둠이라고 봐야 되는 둠이죠. 거고. 그러니까 네. 이제 둠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무악 같은 그렇죠. 두미산, 두매산 이런 산 이름들이 대개 둠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네. 시골에 사셨어요? 우리 대표님? 저는 조금 살아봤죠. 조금. 근데 뭐 너무 어릴 때니까 기억 못하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쓰레기 같은 게 나왔어요. 네. 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이런 말 안 하던가요? 그거 갖다 덤에다 갖다가 버려. 아. 덤에다 갖다 버리래. 음. 덤이 뭔 줄 알아요? 그 시골에 지푸라기 네. 같은 거 이런 거 썩은 네. 같은 거 네. 모아놨다가 그거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거름, 네, 채소랑으로 파다가 지게 네, 얹어가지고. 그게 두엄이라고 이렇게 두엄. 빨리 부르면 더. 빨리 부르면 덤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두엄. 거기도 보통 덤 둠이 그래요. 들어있는 그제? 거네요. 예. 그 덩어리죠. 네. 그거 아니겠어 이런 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산들이 둠자가 붙은 이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아주 전체적인 공통점은 아닌데 일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산들은 다른 산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떨어져 외따 있나요? 떨어져 있다는 아. 사실이에요. 이 둠자가 들어간 지명들이 그렇다 이거죠. 대둔산이요 어느 산맥에 붙어 있지는 않아요. 혼자 있어요. 혼자. 가봤어요? 아니요. 저는 서해안에 있는데 혼자 덩어리 쪄 있는 거고. 그냥 혼자 있어요. 음. 그거 따라서 쭉 가면 산줄기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네. 이어져서 봐야 낮아요.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산들이 대부분이 네. 둔, 네. 덤 이렇게 네.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음. 그 땅 이름을 연구를 하고 산 이름을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까지를 이렇게 네, 우리가 그러게요. 건드려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 참 중요하죠. 세상 현상이 재밌네요. 변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현상이나 개념 이런 게 막 변하는 거에 네. 비해서는 네. 그런 땅 이름은 이제 딱 땅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천천히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천천히 별 수밖에 네. 없는데 근데 옛말이 살아와가지고 지금도 간당간당 그렇죠. 남아있다는 건데 벼슬 같은 말도 네. 거기에 틀이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네. 볕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빛 볕에 이렇게 가지고 네, 달기 네. 벼슬 그 자체가 높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벼슬이라는 말은 우두머리 꼭대기라는 그런 의미 자체지. 그쵸. 네, 네. 원래는 뭐 직책 뭐 그런 관계는 아니지. 네. 벼슬이라는 거기에도 그 슬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산 이름과의 연결 관계를 알 수 있고 네. 또 설악산의 의미하고도 좀 연결해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설악산도 우리가 삶에 예, 여기서 삶의 같은 좀 걸로. 더 찾아갈 수 있는 예, 네, 우리 그런 옛날 것으로. 난 그래서 예, 김성일 박사의 그 연구는 참 해박하다고 보고 예. 또 양주동 네. 선생의 그 지론도 제가 이렇게 거기에 물들어 가면서 음.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네. 예, 지금까지 네.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예,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자 전봉산 얘기하다가 그리고 둠, 설악산, 덤, 예, 덤, 예, 둠, 둠에 네, 대해서 둠에 이야기를 했고 대해서 했어요. 설악산 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서울의 예, 주된 그럽시다. 지명을 가지고 한번 다시 예. 이야기를 좀 뭐 지역별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네, 네.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543년 세종대왕께선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평등 인권 세상. 어느새 깊숙이 퍼져 있는 비속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정 크게 해친다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길 지켜갈 우리 시대.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